오늘은 저희가 이제 패션 업종 FW 시즌의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저는 이제 의류는 하나의 문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뭐 스타일은 미니멀이라든지 스트릿이라든지 캐주얼이라든지 이런 스타일들이 너무 다양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쵸? 이제 개인의 취향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되게 확고해지고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좀 뭐 소재라든지 타겟이라든지 매체 전략 같은 요소들을 좀 파악한 다음 저희가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냥 광고를 돌리는 거랑 시즌이나 유행에 맞춰서 광고를 돌리는 거랑 이게 저희가 돌렸을 때 분명히 효율의 차이가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 그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요새는 대부분 플랫폼에서 의류를 구매를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소라 마케터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자사몰로 랜딩되는 광고를 굳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광고주님들이 좀 계세요. 저희가 문의를 받다 보면. 그러면 소라 마케터님은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신지? 저는 일단 우선 광고주님들한테 여쭤보는 편인 것 같아요. 광고주님이 하고 싶은 광고가 브랜드 마케팅인지 아니면 쇼핑몰 마케팅인지에 관해서 먼저 여쭤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게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쇼핑몰은 저희가 협력 광고나 이런 걸 통하지 않는 이상 플랫폼에서 광고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단기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내에서 단순히 제품, 즉 브랜드를 판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지만 브랜드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사몰, 즉 쇼핑몰 광고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많이들 권유를 드려요. 왜냐하면 패션 업종 자체가 신규 고객을 계속 유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을 저희 충성 고객이죠. 즉 저희 팬층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업종이다 보니 메타나 이런 데에서 자사몰 광고를 통해서 조금 저희 팬층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플랫폼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브랜드가 아니어도 상관없이 그냥 이 제품이 사고 싶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솔직히 저희가 어떤 브랜드에 꽂히면 그 브랜드 내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패션 업종은 이런 고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즌이나 어떤 플랫폼 자체적으로 되게 요즘엔 세일을 크게 하고 있어요. 무진장이라든지 불프데이라든지 이런 에이블리 내에서도 엄청난 파격 세일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협력 광고를 통해서 플랫폼 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협력 광고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기보다는 협력 광고는 그런 시즌에 맞춰서 수익을 조금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을 하고, 평소에는 자사몰 내에서 구매가 일어나도록 해서 광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충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매체별로 어떻게 광고를 집행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휘연 선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이버는 도대체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하는지. 이제 먼저 네이버는 저희가 좀 주로 활용되는 광고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파워링크라든지 쇼핑 검색이라든지 뭐 GFA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라이브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먼저 가볍게 각 광고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파워링크는 저희가 네이버 검색창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그 키워드를 저희가 광고 세팅단에서 추가를 해놨다면 저희가 설정한 그 랜딩 페이지가 사이트가 노출이 돼요. 당연히 이제 뭐 자사몰이라든지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겠죠. 뭐 거기서 확장 소재를 통해서 이미지를 등록을 한다거나 뭐 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한다거나 그렇게 후킹을 해서 사이트로 유입을 시키는 광고를 저희가 파워링크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커머스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좀 없는 편이실 때는 전환이 잘 일어나는 광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브랜드 인지용으로는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 편인데, 여기서 어떤 수익을 기대를 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저희는 굳이 이걸 추천드리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보통 파워링크는 그래서 시즌이 시작되거나 신제품이 나오거나 혹은 좀 엄청난 클리어런스 세일 같은 거를 진행할 때 그런 거를 확장 소재를 이용한다거나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지 같은 걸 활용해서 우리 브랜드가 이렇게 지금 너네들한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는 파워링크보다는 메인으로 이제 쇼핑 검색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좀 이것도 파워링크랑 마찬가지로 검색어를 활용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저희가 25자 이내로 설정할 수 있는 상품 이름들을 통해서 좀 노출이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팔고 싶은 상품이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라고 쳐볼게요. 만약에 소라님 이런 셔츠가 사고 싶다 그럼 네이버에 이제 뭐라고 검색을 하실 것 같나요? 저는 구체적으로 검색을 안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반팔 셔츠라고 검색을 해볼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좀 막연하게 찾아보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뭐 반팔 셔츠라든지 반팔 티라든지 이런 좀 두루뭉실한 키워드들을 검색을 할 것 같은데, 그럼 그만큼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만큼 경쟁도가 높아지니까 입찰가도 따라서 높아지겠죠. 그럼 막 옷 객단가는 2만 원에서 3만 원인데 클릭 한 번당 막 2, 3천 원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저희가 원하는 KPI를 맞추려면 전환율이 이제 굉장히 높아야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저희가 좀 힘들잖아요. 아무리 광고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그래서 로아스 효율을 맞추기가 힘들어지는 편이라서 좀 이런 메인 키워드들은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들이 이제 시장의 파이를 다 가져가는 편이에요. 뭐 좀 광고주님들의 브랜드 옷들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은 사고 싶어질 정도로 이게 매력적인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라면 좀 이거랑은 다른 디테일한 키워드를 좀 가져가는 게 좋겠죠. 뭐 하나 추가를 해보면 뭐 오버핏 반팔 셔츠라든지,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뭐 오버핏 워싱 반팔 셔츠라든지, 좀 이렇게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상품이 좀 매칭이 되게 설정을 해두면 아무래도 구매 확률이 더 확 올라가겠죠? 그쵸.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의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요즘엔 아무리 뭐 유니섹스다 해서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입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보통 쇼핑몰 내에는 여자와 남자의 옷이 나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휘연님 말씀대로 오버핏 워싱 반팔 셔츠를 구매한다고 하면 남자라는 키워드를 넣고 남자로 분리를 하고, 또 여자한테 팔고 싶다라고 하면 또 앞에 여자라는 그런 키워드를 추가해서 그렇게 분리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광고비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남녀가 입는 옷들은 이제 저희만 봐도 알듯이 분명히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마 해주시면은 그 키워드 25자 이내로 설정을 했을 때 좀 높은 효율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저희가 뭐 제외 검색어라든지 지면별 분리라든지 뭐 소재별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을 다 담기에는 저희가 라이브 시간이 너무 짧아서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여기 위에 보이는 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건 어쨌든 SA, 검색 광고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하지만 저는 패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해서 사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검색은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옷이 눈에 들어왔을 때 구매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옷이 필요해졌는데 검색을 하는 분들과 내가 평소에 옷이 관심이 많아서 그걸 보고 있으면 사고 싶어지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 저는 그만큼 눈에 자주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네이버에서도 배너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관한 GFA 설명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했습니다. 이제 충동 구매를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GFA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이랑은 다르게 좀 신경 쓸 요소가 그나마 덜해요. 물론 이게 귀찮은 작업인 건 똑같지만 그래도 DA 광고 자체가 소재를 한번 만들어 둬서 돌리는 거다 보니까 어떤 세팅적인 측면에서는 그나마 조금 편한 편인데, 이제 최근에는 보통 한 7월 달쯤에 나온 애드부스트 캠페인이랑 카탈로그 광고를 주로 집행을 하시는 편이에요.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애드부스트는 메타의 네이버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 모든 상품들이 네이버 GFA랑 연동이 돼서 그 상품을 뭐 어느 지면에 노출을 시키고 어떤 입찰가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이런 뭐 타겟, 노출 지면, 뭐 입찰가 이런 것들을 네이버의 AI가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설정만 해두게 되면은 네이버가 AI가 머신러닝이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최적화를 시켜주니까 이제 그것 자체가 좀 리소스가 덜 드는 편이라 이거랑 이제 다른 광고를 연계를 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은 광고고, 다음으로 카탈로그 광고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쇼핑 검색몰이랑 연동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희가 리타겟팅을 기반으로 하는 캠페인인데,
뭐 장바구니를 180일 안에 담았던 사람이라든지 뭐 쇼핑몰 스토어를 180일 안에 방문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겟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지면들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저희가 보통 옷을 보다가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기 직전에 후회하는 그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뭔가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게 장바구니에 담아놔도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저는 장바구니 리타겟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광고 유형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통으로 생각을 하면은 옷들은 대부분 이제 시즌성이 정해져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입는 옷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여름에 여름 옷만을 사는 분들도 있고 여름에 미리 이제 저희처럼 뭐 가을, 겨울 옷들을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쇼핑몰들이 음, 뭐 여름에는 가을, 겨울 옷들을 할인을 하고 겨울에는 여름 옷들을 할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뭐 장바구니의 어떤 일수를 뭐 30일이라든지 40일이라든지 계절에 맞추지 말고 좀 러프하게 풀어보는 것도 저는 돌렸을 때 효율이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은 게 요즘은 아무래도 계절을 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물론 저보다 더 광고주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의 트렌드 자체가 레이어드다 보니 반팔티가 됐든 긴팔티가 됐든 혹은 어떤 아우터가 됐든 시즌에 상관없이 다양한 제품들을 다양한 시즌에 입을 수 있다는 게 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장바구니 리타겟팅을 할 때도 날짜를 설정할 필요 없이 그렇게 타겟팅을 하는 것도 저는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는 조금 부가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패션에서. 음. 이제 저희가 뭐 네이버를 광고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좀 굳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매체를 고르라면 저는 메타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옷이라든지 주얼리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메타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소라 마케터님이 전문이라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요. 이게 네이버는 아무래도 검색 광고를 기반하다 보니까 저희가 니즈가 있을 때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통 패션 업종이라고 하면 무신사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 기준으로 2030 혹은 40, 50대까지를 타겟팅을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은 쇼핑 검색에서 옷을 사기보다는 보통 메타에서 보고 구매하시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메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실 메타는 뷰티나 주얼리 혹은 패션 잡화 같은 비주얼 요소가 중요한 업종들이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매체예요. 그런 만큼 중요한 건 이미지 그리고 소재의 역할인데 이런 걸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먼저 메타 광고 자체가 자주 눈에 보여지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말씀을 그쵸. 드리거든요. 이게 뷰티 업종도 그렇고 의류 업종도 그렇고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돼야 되는 제품들이에요. 내가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고 그리고 사이즈 체크까지 원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저는 온라인으로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동을 해서 구매하기 편리해진 건 맞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소비자들이.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왜 온라인에서 사야 하는가를 저희는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 브랜드만의 디자인, 우리 브랜드만의 소재, 혹은 우리 브랜드만의 모델 컷들을 최대한 자주 그리고 예쁘게 노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이게 아무래도 뭐 주얼리든 아니면 뷰티 같은 경우에는 사용 컷이라거나 어떤 좀 디테일한 컷? 이런 그쵸.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편인데 저는 패션 업종에선 디테일 컷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재질은 거의 다 비슷한 재질을 가지고 있을 거고 정말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니라면 저는 소재에 그렇게 차별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품 사진보다는 조금 더 실제 착장, 즉 모델 컷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모델이 입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컷을 카탈로그형 광고를 한다면 모델이 입고 있는 제품들을 아래에 바로 링크 걸어서 띄운다면 구매 페이지로 랜딩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전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이게 메타 판매자 센터에서 등록을 하고 카탈로그를 만들면 이렇게 광고를 돌릴 수가 있는데 이게 패션 업종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이 엄청 좋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게 막 소재를 신경을 그쵸. 쓰는 사람들은 이제 광고를 보고 뭔가 이렇게 확 한다기보다는 맞아요. 자기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있고 이미 잘 알아서 찾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뭐 브랜드의 무드를 보여줄 수 있는 카탈로그 광고가 좀 효율이 괜찮게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실제로도. 맞아요. 이게 저는 보통 메타 세팅을 할 때 타겟팅을 되게 세분화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되게 러프하게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그런 타겟팅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가 가져가야 할 소비자가 어떤 분들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옷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내가 직접 브랜드를 뭔가 파헤치고 제품을 찾아가고 이런 소비자들이 있는 반면에 나 이 옷 필요한데 해서 갑자기 검색을 한 다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타겟팅을 나눠서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트렌드에 많이 민감할 거고 그 다음에 그죠. 되게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광고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맞죠. 되게 디테일한 것도 들어가야 하지만 내가 이걸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모델 컷보다는 디테일한 컷을 활용한다거나 그리고 많은 구매 여정이 거치지 않도록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나 양말을 사야 한다. 아니면 나 반팔티가 없다. 오늘 한번 살까? 라고 생각하는 고객들한테는 저는 최대한 자주 보여주는 게 좋겠죠. 나 이거 저번에 봤던 브랜드인데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메타에서는 크게 보면 캠페인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트래픽 캠페인이랑 전환 캠페인 이렇게 보통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메타 내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 인지도라고 할 수 있는 건 팔로워라고 생각을 그죠. 해요. 이게 내가 브랜드를 봤는데 이 브랜드를 들어가니까 이미 생각보다 팔로워가 너무 많다 싶으면 저는 신뢰도가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휘연 마케터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저는 좀 충동 구매를 자주 하는 편인데 이제 메타에서 뭐 릴스를 넘기거나 스토리를 넘기거나 하면 뜨는 광고들이 저는 이제 대부분 옷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게 더 알아보기를 누르고 뭐 상세 보기를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이제 랜딩이 됐을 때 만약에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팔로워 수가 1000명인 거랑 10,000명인 거는 다르죠. 이걸 살까 말까에 좀 전 확실하게 좀 고민을 줄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럼 팔로워를 어떻게 늘리냐 이건 우리가 돈 주고 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방법이 편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광고를 돌리게 되면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 자사 오피셜 계정으로 랜딩을 걸 수가 있는데요. 비용도 생각보다 엄청 저렴하고 자사몰이나 바깥으로 거는 것보다 메타 내에서 걸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팔로워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광고를 클릭해서 우리를 팔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가 괜찮다고 판단이 들면 일단 팔로우를 해놓고 계속 자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쵸. 신제품이 나왔네? 나 이거 저번에 팔로우했던 계정인 것 같은데 하고 들어가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트래픽 캠페인을 꼭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바로 매출이잖아요. 그쵸. 이게 아무리 우리 브랜드가 유명해지면 이게 매출이 안 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전환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전환 캠페인은 보통 랜딩 페이지를 자사몰로 많이 거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소재 테스트들을 거친 다음에 효율이 잘 나오는 소재가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효율이 잘 나오는 소재를 조금 더 디벨롭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소재로 조금 제작을 한다거나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인스타에서 보고 과연 우리 쇼핑몰에 넘어와서 살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면 자사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점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내에는 자사몰이 아니더라도 굉장한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플랫폼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이 제품이 별로야. 그럼 결국 다른 브랜드로 이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자사몰에 들어왔다면 이게 별로면 똑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는 건 저희가 자사몰 내만의 어떤 소구점이 있어야겠죠? 물론 상세 페이지도 너무 중요하고 아무래도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 상세 페이지는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봐요. 하지만 뭔가 자사몰에서만 판매를 한다든지 자사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든지 어떤 몇 번 구매했을 때 사은품이 증정이 된다든지 이러면 저는 충성 고객 확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광고랑 상관없이 저는 브랜드 내에서 조금 자체 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떼우는 게 아니라. 그쵸. 이게 사입도 물론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사입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든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구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브랜드고 내가 이걸 자체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재질이 너무 좋다던가 디자인이 너무 예쁘면 똑같은 제품을 반복 구매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자사몰을 운영 중이시라면 사입을 하는 그런 대표님들이시더라도 조금만 더 리소스를 투자하셔서 자체 제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저 이게 아무래도 차별점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방금 소라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플랫폼 내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비슷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상품들이 좀 왼쪽 오른쪽에 많이 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다른 브랜드들의 옷들이 뭐 더 후킹성이 있다던가 사진이 예쁘다거나 하면 이탈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협력 광고의 함정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본인들의 브랜드가, 광고주님들의 브랜드가 그 플랫폼 내에서 뭔가 어떤 신뢰도를 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는지, 그 상품에 대한 뭐 리뷰라든지 어떤 상세 페이지가 잘 형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신 다음에 협력 광고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의 좀 전략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이제 메타 다음으로 드릴 수 있을 거는 마지막으로 구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구글이라고 하면 되게 뭔가 우리 브랜드 구글까지 할 만큼은 아닌데 구글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아니면 구글이라고 하면 유튜브를 말하는 건가 싶고, 왜냐면 이게 보통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 자체가 네이버기도 하고 구글에서 검색을 많이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구글을 전체적인 플랫폼으로 보셔도 되지만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광고 매체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캠페인들이 좀 다양해요. 뭐 GDN이라든지 피맥스라든지 디맨드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피맥스는 아까 네이버의 애드부스트나 메타의 어드밴티지 캠페인처럼 좀 자동으로 돌아가는 광고를 말해요. 이제 저희가 이미지나 뭐 어떤 타겟팅 같은 것들을 정해두면 얘네가 어디에다가 노출을 할지, 그리고 뭐 입찰가는 얼마를 할지, 어떤 이미지가 효율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구글에 있는 AI가 좀 학습을 해서 노출을 시키는 거고, 이제 디맨드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막 보고 있는 유튜브에 그쵸. 노출이 되는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VAC 캠페인이라고 따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디맨드젠으로 통합이 되면서 아예 그냥 하나의 캠페인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 디맨드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다 보니까 원래는 영상이 필요했어요. 그쵸. 이게 그쵸. 영상이 필요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자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계정을 만들고 또 거기에 계속 올려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하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영상이 없고 이미지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원래는 이미지가 있고 영상이 있고 같이 돌아가야 됐는데 지금은 이미지만 넣어놓으면 구글 내에서 에셋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디맨드젠에 필요한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을 해주는 기능이 생겼어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영상을 찍으려면 그게 다 리소스잖아요. 그쵸. 뭐 빌리고 옷 입고 모델 구하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필요했던 모델 착장 컷들을 이제 좀 준비를 해서 구글 AI에다가 넣어 놓으면 이제 그 이미지를 통해서 디맨드젠에 어울리는 영상들이 나오게 되는 게 이제 9월 15일부터 에셋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영상 때문에 디맨드젠이 좀 꺼려지셨던 광고주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구글 안에서 텍스트 편집도 되고 뭐 음성이나 영상 그 노래 같은 것들도 입힐 수 있으니까 좀 리소스의 부족으로 인해서 디맨드젠을 꺼려하셨던 광고주님들은 좀 테스트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이게 아무래도 영상 촬영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소스를 투자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패션 업종이라면 저는 디맨드젠을 이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이제 GDN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 컷으로 돌리는 거다 보니까 원래도 뭐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디맨드젠은 그나마 좀 외면을 받고 있었던 캠페인이거든요, 패션 업종에서. 근데 이제 에셋 업그레이드도 진행이 되면서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겼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무리로 요약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네이버는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분들한테 저희가 노출을 시켜드리는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메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광고의 첫 시작점이라고 딱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은 이게 뭐 업그레이드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까지도 잡으시면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광고의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무래도 이게 쇼핑몰 자체를 광고하는 걸 되게 꺼려 하시잖아요. 근데 그쵸.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언제까지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플랫폼 내 수수료나 이런 걸 생각하면 전 자체적으로 규모를 키워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패션, 그리고 패션뿐만 아니라 패션 잡화가 됐든 혹은 액세서리 이런 종류들도 똑같이 눈에 자주 보여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저희 둘이서 오랜만에 모인 것 같은데, 조금 패션 업종을 진행하고 계신 건이 있으실 건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나 이런 걸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옷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지만 조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주얼리라든지 안경 이런 패션 잡화에 관한 것들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패션 쪽도 그렇겠지만 이게 FW 시즌이 되다 보면은, 물론 F 시즌은 좀 덜하겠지만 윈터 시즌에 가까워질수록 옷의 객단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쵸. 아우터들로 넘어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물론 옷이 가볍으면 가벼울수록 저렴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만 또 단점이 뭐냐면 객단가가 높아지는 것도 단점이지만 이게 구매 주기율이 굉장히 긴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쵸. 코트라든지 아니면 패딩이라든지. 패딩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보통 저희도 그렇잖아요. 한 번 사면 뽕을 뽑을 때까지 입는 옷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객단가가 높고 고관여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소비자들을 많이 잡아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 올해 뭐 하나 새로 사야 하는데 나 오늘 이제 바꿀 때 됐다 싶은 것들을 저는 지금 광고를 해서 윈터 시즌을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제 요새는 또 소비자들이 많이 똑똑해지셨잖아요. 그쵸. 뭐 이제는 원래라면은 이게 잘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일 텐데, 뭐 여름 시즌에 겨울 옷이 싸다, 겨울 시즌에 여름 옷이 싸다, 이게 이제 좀 흔한 상식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당장 뭐 여름이지만 가을 겨울 옷에 대략 한 2~30만 원 정도를 쓴 것 같은데 이번 달에, 이런 소비자들이 좀 흔해지다 보니까 뭐 광고를 미리 준비하는 게 저는 아무래도 당장 시즌이 닥쳤을 때 돌리는 것보다는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뭐 광고 대행사라든지 그쵸? 아니면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뭐 인하우스 마케터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하셔서 이제 FW 시즌 이제 원활한 광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여름 제품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분명. 그리고 SS 시즌 제품들이 남아있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1년에 패션의 트렌드가 엄청 자주 바뀌어요. 같은 시즌에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계속 갈 것 같은데 했던 것들이 이게 뭔가 계절이 바뀌고 조금 연도가 바뀔수록 또 사라지는 제품들도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신경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미 여름 시즌 걸 클리어런스를 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 얘기가 안 들리실 수 있겠지만 혹시 아직 안 하셨다면 전 네트워크 배너나 혹은 다양한 DA 광고를 활용해서 클리어런스 세일을 조금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특히 요새는 네트워크 배너 중에서도 한 상품을 골라가지고 노출을 시킬 수 맞아요. 있는 기능들이 생기다 보니까 뭐 재고 처리의 면에서 아니면은 남은 상품들을 처리하는 면에서 괜찮은 효율을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있기는 했는데 그쵸. 저희도 이제 6시가 다 되어가다 보니까 다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희도 라이브를 종료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 브랜드의 상황이 좀 어떤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 한번 편하게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본부 1팀의 장소라 마케터 김유한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